네, 민영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 대실은 자승자박,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민영배 의원이 이제 이게 위장 탈당이잖아요. 일종의. 예, 모두가 다 알고 예. 잤다가 공인하는 위장 탈당이죠. 예, 민주당 의원이지만 무소속으로 잠깐 있으면서 안건 조정에 들어가서 사대위 만든 다음에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네.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꼼수인데 묘수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게 묘수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꼼수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절박했던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경론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번에 처리해야 되냐, 당론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찬반 의견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러나 172명이 다 일단 법안 발의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놓고서 이러저런 의견이 나왔어도 예. 그 내용은 수정해 가면서 가자 이렇게들 생각들 했어요.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민영배 의원의 탈당과 꼼수 탈당과 위장 탈당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져 버렸고요. 내용은 사라지고. 네. 꼼수 탈당이라고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절차만 남아버렸죠. 예. 예. 우리로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일 수도 있었던 한동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충격적인 그 발탁.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여기에 민영배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장군에 대한 멍군. 이걸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악재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내놓는 이런 그 수들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꼬여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절차 그대로 만약에 했다면 근데 이 법안을 강하게 또 당론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공감대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예.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방향에 저도 공감하고요. 예. 또 그 내용의 가장 앞에 있는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진화된 형사법 체계,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한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내용은 좀 조정할 수는 있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놓고 우리가 법안에서는 늘 유예 기간을 두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예.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적용이 되고 하는 것에 좀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조정들이 필요하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제일 걱정이 뭐냐면 출발하는 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이다. 인수위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했어요. 근데 전제가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설득하고 절차를 잘 밟아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문제없이 통과된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정치적 책임. 그럼 윤석열 후보의 자충수, 윤석열 대통령의 자충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달력에 있는 5월 9일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달력 정치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니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잃고 조급함을 드러내고 그 소탐대실 하다가 자승자박으로 가는 이런 구도에 지금 우리 스스로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현명하게 절차를 다 밟아서 정당하게 이 법안을 처리를 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석수로도 하여간 법안은 상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입법의 시간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2년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마음 중에 하나가 거부권 행사하면 다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도
민심을 먹고 살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해주면 국회에서 소수파더라도 이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혹은 뭐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시절에 국회는 늘 소수파였고 그리고 군부 독재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힘은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잡아가면 잡혀가야 되고 가두면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호응과 응원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고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그리고 정권 대통령이 되고 하는 과정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조급하게 이렇게 일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게 지금 달력을 놓고서 달력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억지로 꽤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까지 와서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걸 억지로 깨다 보면 그릇 깨져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우리의 원래 목표 이거 다 깨져버리고 남아있는 건 꼼수 탈당 정말 민주당 하다 별걸 다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만 남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는 길로 스스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 10시 반에 의총을 열기로 했어요. 저는 이 와중에 어쨌든 막 속도전으로만 가지 않고 의총을 수집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우리 이제 박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예. 듣는 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5월 9일 대통령 임기 마치기 전까지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생겨버리니까 여러 가지 묘수다라고 찾아냈는데 그게 다 지금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의총을 통해서 국회의장도 중재안 마련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달력 정치를 같이 발맞춰갈 생각은 없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걸 핑계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넓히고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유지돼 왔었던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화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걸 자꾸 알려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민심의 동의를 얻고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되면 저는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건 저는 하든지 말든지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지.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네, 어쩔 수가 없고 그러나 정치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될 것이다. 그럼요. 거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민심 악화의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너무 조급하게 가고 있다. 아직 민주당이 예. 국회에서 사실 우리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시간은 2년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완강하면서도 여유 있게 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검도 그렇고 평검사회의도 그렇고 수사 공정성 논란에 관해서 화답은 하는 모양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 공정성, 정치적 공정성에 분명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좀 해보겠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이 예. 자꾸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별로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국민들이 다 공감하시는 게 있습니다.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검사가 판단하고 수사에 어떤 법을 적용할 건지도 검사들이 판단하고 그렇죠. 그 수사한 내용을 기소할 건지 말 건지도 검사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공소 유지도 검사들이 해요. 그러니 죄 진 사람들 중에서 검사랑 친하거나 검사 편이거나 이렇게 저렇게 관계 있으면 안 한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털어서 먼지를 내는 그런 작태들을 벌여왔다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예. 왜 이 일을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오늘 10시 반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전략과 작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하는데 그 호랑이의 어떤 털을 좀 부여잡고 좀 멈추게 한 다음에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도 좀 있는 것 같고. 의원들 중에 그런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거라고 보고요. 예. 저도 그런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왜 이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굳이 왜 5월 9일이라고 하는 달력에 매여서 시간에 매여서 이렇게 하는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 예. 그 이전에 우리가 2019년에 2년 전에 통과시켰던 검찰개혁 안도 사실은 그 이전에 20년 30년 동안 논의되어 왔고 여러 정권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됐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때도 뭐 보수 언론이랑 야당 쪽에서는 저 꼼수다 했지만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통해서도 해보고 그리고 뭐 저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까? 예. 국민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박수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욕 먹어가면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 민영배 의원의 뭐 탈당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놀랐는데 그 정치도 축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단순한 거예요. 규칙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공 들고 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규칙 안에는 그 뭐 침대 축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예. 그거 관중들이 가만 안 둬요. 알고 있죠. 침대 축구 하면. 예. 그 경기 흐름을 방해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 개의 원칙을 잘 지켜서만 가면 얼마든지 민주당의 이 그 페어플레이를 국민들이 박수 쳐줄 거고 우리가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안의 명분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서울시장 이거는 왜 이렇게 공관이랑 비대위랑 왔다 갔다 이게 갈피를 왜 못 잡았던 겁니까? 처음에 공관위는 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고. 전략공천위원회. 예. 아니 이제 일단 서울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였어. 예. 그래서 근데 왜 송영길과 박주민은 배제? 그랬다가 다시 지금 비대위에서는 그냥 국민경선 100%로 하자. 이거는 일단 뭐 출발은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싸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먼저 당내 있었고. 비판과 그렇지. 이견이 뭐 많았죠. 그러니까 예. 이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졌어요. 오늘까지 후보를 더 모집하고 그리고 경선으로 치른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치른다라고 네. 하는 게 정해졌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으로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논란 이런 건 다 이제 뒤로 보내고요. 이제는 승리를 위해서 내부 어떤 경쟁 그리고 단합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각 보면은 사회이사 출신이 7명 그다음에 강남에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도 한 8명 되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성층권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능력 위주로 인생의 온갖 찬스를 누린 분들이 뭐 국무위원으로 능력 위주로는 계시겠어요. 했다고 하는데 이해상충의 문제랄지 뭔가 말이 좀 뭔가 서민들과는 괴리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인사검증이랄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는 뭐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미 청문회 방 안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저 밖에서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의 인사들을 보내놨으니 국회로서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이 인사 내각 조각과 관련된 인사 참사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민주당의 꼼수 탈당으로 다 덮어버리고 있고요. 민주당 스스로. 네. 그리고 뭐 어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 충남의 김태흠 그리고 이제 대전의 이장우 이분들이 언제 때 하시던 분들입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탄핵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친박 친위대 역할을 서슴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분들을 다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잘하면 얼마든지 지방선거도 어려워. 이게 아니라 지방선거 이길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딱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40일 남았거든요. 이 40일 동안 저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봐요. 이 40일 동안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거. 그것만 잘해도 저는 충분히 지방선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한테 훨씬 희망적인
그리고 민주당을 지난 대선 때 지지해 주셨던 국민들에게 훨씬 뭔가 이렇게 기운나는 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검수완박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관련해서 봐라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한동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저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제 그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했었던 국민통합, 협치, 소통 여러 다 날아갔구나. 네. 그럴 생각이 없구나.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나라 일을 끌고 가잖아요. 네. 야당으로서는 기회죠. 민주당으로서는 엄청 기회죠. 오히려 땡큐다. 네. 아니 저런 식으로 그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비판했었던 그 입과 그 손으로 고스란히 똑같이 혹은 더 악화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치적 기회인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격한 반응을 보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한동훈 후보자가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악화된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해서 되게 그 엄정한 무슨 정치보복을 네. 적폐수사라는 정치보복을 할지도 모른다. 네. 이런 얘기에 빠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자신감 가지고서 국민들 민심을 보듬고 따박따박 우리 할 일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인사 추천으로 예. 여론이 오히려 악화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민주당이 자칫 다 일 그르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오늘 그러면 의총에서 그 민영배 의원 탈당은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어떤 의견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력 정치 보지 말고. 우리가 좀 달력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민심을 보는 민심 정치를 해야지 예. 달력을 바라보는 달력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바라보는 민심 정치를 해야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묶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에 대한 부담은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 그리고 시점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그걸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